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전일 상해 종합지수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데이였기 때문에 휴장이었고,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분위기를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수급이 마지막에 조금은 핀트가 또 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한 번 더 전환이 되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조금 빠르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제 중국 증시의 급락의 원인은 뭘까요? 예, 바로 중국의 3대 증권사에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신용거래에 대한 부분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키겠다라는 부분이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억 위안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작년 6월부터 신용거래가 되고 난 다음부터 7천억 위안까지도 그렇게 많은 신용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도 뭐 상해종합지수와 상해 A지수는 물론 다르겠지만 호강통을 이용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점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증시는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날 매도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무조건 한 거래일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에는 바로 본토, 중국 본토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들은 거기에 15%인가요? 그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은 인위적이라는 부분이겠죠. 주식은 인위적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주포는 외국인이 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어차피 중국인들이 하는 주식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중국 증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런 증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급락과 급등이 많다는 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문화의식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선진국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중국 얘기로 우리가 오늘 조금 풀어봤는데, 자, 일단 우리 한국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요, 1909.24포인트 나타내면서 0.35%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수는 조금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40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요. 기관이 오늘 39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소폭 줄었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 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뭐다? 단기적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을 노리는 상당한 지능 높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을 그만큼 들어 올려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은 지금 코스피를 또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닭 잡으려고 다 쫓아갔는데 이제 또 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거래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0.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전력이 오늘 5.4%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줍니다. 자, 인하에 대한 부분은 과민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현대모비스가 오늘 248,500원으로 마이너스 1.19%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 빨리 움직일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오늘 27만 500원으로 0.9%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자, 신한지주가 오늘 1.04%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볼게요. 음식료종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응이 상당히 빠르네요. 오리온이 오늘 2.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제과도 오늘 3.7%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도 오늘 2.0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왜 오를까요?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지금은 워낙 강세 국면이다, 약세 국면이다. 일단 강세 국면이다 라는 부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곡물 가격 자체가 최근 들에 또다시 한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곡물이 뭘까요? 두 가지죠. 자, 대두와 옥수수입니다. 자, 옥수수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대두의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 마진 스프레드가 더욱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방어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들 한번 알아볼게요. 이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 17만 9,500원으로 마이너스 5.03%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 14만 9,997주가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거의 만 원이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항상 그래요. 이제 NC소프트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빨리 했었어야 됐네요. 자, 손가락이 굵어졌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에 있던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죠. 자, 화면 보시면요. 자, 정별이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자,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이다. 그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자, 여기서 돌파가 되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단권역에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은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12만 2천원에서 19만 6천원까지 거의 80% 가까이, 70% 가까이 올라왔죠. 자, 그런데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그다음부터 또다시 급락이 또다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급락은 뭐라고 표현할까? 하락입니까? 아니죠.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정입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급락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시각적인 차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각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실적이 바뀌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느냐, 아니면 그냥 택도 없이 이유 없이 올라왔느냐, 그냥 신작이 출시된다고 올라왔느냐를 봤을 때 지금은 기저 효과로 이런 조정 자체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추이는 남겨두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하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아이스코. 네요. 오늘 87,000원 나타내면서 오늘 2.67%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현대아이스코가 오르는 이유는 실적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기준에 놓여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어느 순간에 또다시 핀테크,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보안, 계속적인 그런 테마에 맞춰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 둘씩 실적적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또다시 닭에서 소로 이동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기관이 이끄는 장세 안에서 거래소에서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부각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협력 벤더 업체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코스닥에 있겠죠. 그럼 그 업체들의 실적은 과연 나쁠까요? 아니죠.
그런 그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미리 선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실적 꼭 염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코스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닭이 아파요. 자, 576.88포인트 나타나면서 0.1%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 실현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적인 플레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개인이 270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기관이 132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11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돈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고여 있잖아요. 항상 흘러가는 생물입니다. 자, 그럼 그 생물 안에서 우리는 이 파도 자체를 타려고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자, 서핑하시면서 물에 안 빠지는 사람 본 적 계십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물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지 뜰 수 있습니다. 또다시 기관의 매도세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0.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1위가 강세를 보이는데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자, 동서가 오늘 0.4%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다시 한 번 더 컴투스가 오늘 3.7% 6,100원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 오쇼핑이 0.7%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엔이 오늘 6.8%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로엔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로엔 보겠습니다. 자, 저는 상로입니다. 대신 얘는 로엔이네요. 자, 47,300원으로 오늘 6.8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 13만 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로엔이 오늘 오르는 이유는 바로 또다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죠. 현대차의 스마트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CD 플레이가 없다. 그래서 로엔이 좀 더 곽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바로 음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지적인 재산 그리고 무형의 재산에 계속적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자, 미국에서는 우리 이런 경제방송도 유료 채널이죠. 자, 지금 음원 채널, 음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음악을 돈 주고 듣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 아깝다,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월정액 얼마, 그런 식으로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개선세도 분명히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오늘 마이너스 3.7%대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전에 5% 가까이도 빠졌었죠. 컴투스 게임빌, 오늘 NC소프트 이런 게임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부 정책도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의구심밖에 없죠. 과연 우리가 이만큼 주가를 올려놨는데 과연 이만큼의 실적이 나타날까? 불안하다는 거죠. 자, 컴투스도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컴투스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 한번 같이 볼게요. 컴투스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주가 자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9월 때 3분기에 시작을 해서 지금 4분기 넘어오면서 지금 20만원까지 12만 8천원에서 20만원까지 이것도 약 70% 가까이가 올랐죠.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주식 10만원 넘는 주식 이렇게 쉽게 움직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단계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로 수익 내기 상당히 힘든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를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가 확인되는 팩트가 있는 그런 종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환율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환율 보겠습니다.
금일 1083원 60점 나타내면서요. 오늘 5원 60전이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죠.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달러에 대한 변화 부분이고 환율이 꾸준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슈화가 되고 금리가 이슈화가 될 때는 주가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율과 그리고 금리가 안정되어야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경제가 불안한데 우리가 맘 놓고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몇천억 원, 몇 조 원을 왔다 갔다 거리는 외국인들은 더 못하겠죠. 그 관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장세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좀 더 하시고요. 종목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김선현 멘토가 지금부터 종목 상담 이어서 할 테니까 전화, 문자 지금부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글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예, 이상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움직입니다. 어제 잘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그 휴장,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마틴 루터 뭐랬죠? 하여튼 휴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킹의 날이었나요? 네, 어쨌든 휴장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나올라 움직였는데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전반적 지수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여줬는데 딱히 나왔던 지표는 없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소폭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큰 흔들림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지수 움직임이 양호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그 모습을 지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종목별로 살펴보더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몇몇 종목만이 좀 흔들릴 뿐이지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셔야 될까요? 현재 게임주들도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개별주 위주로 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단계적인 조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실적에 조금은 뒷받침 되는 종목까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좀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조금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가 있는데요. 포트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 포트 상황인데요. 다음과 같은 좀 모습입니다. 하나 더 있죠? 네, 파라다이스와 태평양 물산인데요. 좀 이따 AS 해드리고요. 이멘토님 거 보겠습니다. 네, 이멘토님 종목입니다. 건설하게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태평양 물산하고 파라다이스를 좀 AS 해드릴게요. 먼저 태평양 물산 좀 보죠.
자, 현재 주가가 6,000원이 조금 안 되는 5,980원 정도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매수가는 제가 방송 시간 때 말씀드렸던 6,080원으로 가격을 잡아서 매수해 드렸고요. 100원 정도 빠지는 좀 상황입니다. 2% 조금 안 되게 현재 조금 마이너스 구간인데 뭐 큰 흔들림도 없고요. 이 정도 구간이면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인 거죠. 실적 괜찮고 수급 나쁘지 않고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잘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 어제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어제 좀 밀리고 나서 오늘 좀 밀립니다. 현재 마이너스 1%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0.7%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는요. 자, 주가가 좀 밀리다가 밑골이 달았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한번 이슈로 인해서 급등해서 어제 좀 다시 마이너스로 돌려 세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많은 종목이죠. 춘절 효과 본다면 조만간 다시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당장의 매도보다는 홀딩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로서 천천히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멘토님 종목인데요.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건설화학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화학 보실 건데요. 건설화학이 현재 48,850원으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뭐 지금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그래 큰 변화 자체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쉽게 추천드린 거 아니고 제 딴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눈 빨개지면서 종목 연구해서 추천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CJENM인데 자, 이거 참 이게 방송에 이게 자, 저를 따라 하시는 거는 좋은데 대신에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신용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중국 증시가 어제 급락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증권사의 3대 증권사에 그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 매매 하지 마라. 예? 3개월 동안 하지 마. 하면서 급락했죠. 그런데 저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사는 건 좋습니다. 대신 살 때 신용으로 사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예. 물량 자체를 신용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종목이 잘 안 올라가요. 아시겠죠? 신용의 비율이 또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 쓰지 마시고 우리가 현금으로 모두 다 즐겁게 매매할 수 있고 맛있게 이 종목을 먹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요. 바로 좀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휴메딕스입니다. 매도인데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매도라 하셔서 매수가가 궁금했습니다. 살펴보니까 73,000원. 오늘 뭐 아침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아침에 덜컥 매수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장의 수급 상황 보니까 기간의 매도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옵니다. 아침부터, 초장부터 나옵니다. 어제도 기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좀 수급적으로는 좀 꼬여있는 듯한, 주인이 없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냥 누군가 힘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올라갈지에 대한,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 판단하기 힘든 그런 종목이에요. 누군가 이거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제가 볼 땐 이거 정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리한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비중 좀 많이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SK하이닉스 46,950원에 4131번님. 자, 번호 좋습니다. 하나하나. 자, 46950, 46,9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설마 어제 사시고 오늘 상담하시진 않겠죠? 자, 그냥 본전 가격 때까지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니까
그래서 뭐 문의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돼요.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잠시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가, 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고가를 못 뚫을까거든요. 지금 기업의 환경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디램 가격 자체가 더욱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시장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6위, 반도체 6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주가는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쉽게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승을 못하도록 갇히게 만드는 세력은 누굴까요? 누군가는 지금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와중에 주가 자체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세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팔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참 허무맹랑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홀딩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다. 그래서 수익 내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화로 가는데요.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SG 충남 방정역. 매수가 얼마실까요? 오늘 들어가지고 1,490원에 들어갔습니다. 아, 비중은요, 어떻게 되세요? 예, 10%입니다. 요걸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120선 통과하는 거 보고 좀 봤는데. 그거 보시고 매수를 예. 하셨고, 그러면 120원 뚫기 바로 직전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뭐 만든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그쵸? 뭐, 그냥 완성차 업체에다가 시트 납품한다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 판매량이. 예, 그런 실적이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예. 따지고 보면은 실적 개선사항이 좀 그렇게 좋아지고 있나? 라고 의문을 좀 갖게 하는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이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 24억이고요. 예, 순이익도 27억인데, 순이익은 좀 개선사항이 있어 보이지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따져보자면, PER 그래도 20배 정도까지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게 방적 이런 관련주들을 20배까지 줄 수는 없거든요. 예. 주가가 계속 밀렸던 건데 단기적인 누군가의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가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거 예. 윗골이 달리는 거 봐서도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예. 빠져나오시거나 선택을 하셔서 일단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인데요.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합니다. 예. 현대 EP에. 현대 EP요. 예. 매수가가 얼마시죠? 7,800원. 7,800원.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이 15%, 예. 15%요? 예. 와우. 수익 나셨다. 그죠? 자, 조금 어떤 점이 났어요. 제일 궁금하세요, 선생님? 언제쯤 되면 자꾸 팔아가지고 언제쯤 되면 팔고 싶었어요. 언제쯤 되면 팔까 싶어서요? 예. 걱정되시지는 않겠죠? 예. 뭐, 올라가도 걱정이고, 내려가도 걱정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뭐 행복한 고민이신데,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되세요? 예. 시간 여유는 되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현대IP 우리가 한번 같이 한 개씩 볼게요. 뉴스를 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뉴스 자체는 뭐 나온 게 없었어요. 맞죠? 뉴스 자체가 예. 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없고,
자, 현대이피에 대해서 지금 뭐 단독 대표 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라는 뉴스 말고는 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라는 부분이죠. 이유 없이 올라간다는 거죠. 맞죠? 예. 왜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가 올라간. 실적이 좋았어요? 예. 그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나 사출 예. 그 차에 무겁더라 나와고 전기차 나오면 개업들을 한다 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렇죠. 자, 경량화에 대한 부분인데 전기차에 대한 경량화는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야 돼요. 예. 그렇게는 너무나 먼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연비 개선이라는 거죠. 예. 예. 연비가 개선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은 가볍게 만들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무거운 차는 연비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차는 연비가 안 좋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가볍게 만들면 연비는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연비 개선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가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연비가 얼만가? 이걸 먼저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차량 경량화라는 부분 자체는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1년, 2년이 지났을 때 전기차도 가벼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 관점에서는 전기차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연비 개선에 대한 수혜주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예. 맞죠?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대신 가격 잡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가격대가요 8,300원인데 예. 여기서 선생님이 끊어 먹고 파시면 후회하십니다. 예. 자, 얼마까지 보유를 하시냐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 가격권역이 상당히 힘든 가격이었는데, 자, 잠시만요. 자, 8,000원대에서 지금 올라간다면 20, 30. 자, 11,000원대까지 신고점까지는 좀 더 지켜보세요. 11,000원이야? 예. 제가 볼 예. 때는 고가까지 갈 수 있는데, 예. 일단 신고가기 때문에 거래량을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10,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더 보유를 하셔서 큰 수익 좀 더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대가 얼마 내려가면 얼마 되면 저 바로 볼게요. 내려갈 때는 익절가만 기억을 하세요. 7,900원 익절가로 잡아드릴게요. 7,900원이요?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고마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많이 올랐고요. 금요일에 많이 올랐고, 어제도 좀 상승을 했고,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에서 오늘장 소폭이나마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자, 매수가를 보니까 9,000원이십니다. 거의 살만한 가격이었죠. 잘 사셨어요. 제가 이제 아직 팔지 말자라고 의견 드렸는데, 사실 팔아야 될 시점 자체를 딱 봤을 때 흐름을 볼게요.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누구였습니까? 기관들과 외인들이 동반 순매수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지난주 금요일 날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기관만 매수가 잡혔고요. 자, 오늘장 보니까 기관이 또 매수가 잡히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관이 정말 많은 물량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외인 매도, 기관 매수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안 가는데 같이 매수하면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떨어질까요? 같이 매도하면 주가가 밀리겠죠.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는 비중을 반드시 줄이셔야 되고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10,000원 이탈 시에는 투매수성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더 상승을 할 경우에는 11,000원짜리가 또 한 번 한계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에 11,000원이 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팔고 나오셔야 되고요. 10,000원 이탈 시에는 절대적인 수익 실현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인 것 같은데 뭔가요?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인가요? 해보죠. 예. 네, 그거 할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좀 감기에 걸려서 조금 귀가 먹먹합니다. 죄송해요.
자, 기회 SK이노베이션인데, 네. 네, 기회 살찌셨는가 봐요. 아, 살도 쪘고. 네. 자, 옆에서 이노베이션인데, 킥보드 끄고 네, 오늘 계시는데. 꼬이네요, 굉장히. 네, 제가 자. 참 이런 위트를 남발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위트를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노베이션인데, 이명수님 상담해 주시죠. 네, SK 하이닉스도 했고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해볼게요. 자, SK 이노베이션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84번님이 SK 이노베이션 매도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신 종목이고요. SK 이노베이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하셔야죠. 저는 일단 딱 그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유가가 빠지면 정유주는 못 올라요. 예. 우리가 그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투자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캐치를 하시고 지키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낙폭과대 종목군을 투자를 해서 10번 중에 9번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청자분의 수익은 본전입니다. 아니면 손해를 보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빠진 종목과 똑같은 우리가 확률로 보더라도 한번 빠진 종목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종목 한 개가 빠졌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한 종목이 빠졌는데도 이 종목이 지금까지 수익을 다 깔아 먹습니다. 예. 그리고 물타기를 또 하죠. 그리고 또 더 빠지죠. 예. 다 그런 식으로 돈이 녹아내리는 과정이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정유와 석유화학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유업체 SK이노베이션 또 뭐가 있나요? 자, S-오일, GS가 있겠죠. 자, GS는 정유 부분이 실적의 50%에서 55% 아니 60%까지 잡히는 기업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지 분야를 하더라도 70% 가까이가 이 정유 분야에서 잡힙니다. 자, 그리고 S-오일은 더 심하죠. S-오일은 거의 85%까지가 정유 부분을 잡혀요. 정유라고 하면 휘발유와 그리고 경유의 판매 마진은 우리가 정유 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정유 가격이 3분기보다도 더욱더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의 정제 마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업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니까 바닥권역에서 지금 돌파가 나서 다시 한번 이평선을 돌파하니까 여기에서는 올라갈 수 있겠다. 자,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일단 기업적인 부분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의미를 둘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의미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자, 파세요. 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선상클럽에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선주도 팔라고 말씀드렸고, OCI도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죠? 한번 언제까지 빠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요. 그게 답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선해양이에요. 매도해야 될까요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 밀리다가 한번 10월부터 11월 올라가다가 다시 좀 주저앉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3만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여기 포인트인데요. 한 올 초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 그 전이거나 또 이렇게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볼게요.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는데, 제가 조선주들은 작년 7월, 8월부터 해서 계속 얘기 드렸던 건 9월도, 10월도, 11월도 말씀드렸던 것은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들지만 버티자고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참고하셔도 되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버티자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1월 거의 말쯤부터 해서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월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겠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큰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수주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도 이제 완전 바닥을 확인된 이후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천천히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셰일 원유를 시추하는 그 회사들의 실적 경쟁이 중요합니다. 실적 추이에 따라서 이제 또 관련주들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조금 정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드릴게요. 저는 이번 달이란다. 올해 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조선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힘을 내시고 버텨보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버리지 매도인데요. 이멘트님 도와주세요. 네, 참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레버리지를 단타 치시는 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자, 그거를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이.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버리지,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라고 붙은 거는 우리가 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주식입니까? 주식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ETF 상품이에요. ETF 상품은 뭐냐 하면 우리가 펀드 아시잖아요. 예? 펀드를 좀 더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권사에서 만들어낸 상품이 ETF입니다. 예. 주식 연계 간접 상품이에요. 그러면 펀드는 어때요? 우리가 펀드 몇 년 동안 합니까? 1년, 최소 1년 하고 아니면 3년, 4년씩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왜 코덱스 레버리지를 단타를 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상품 자체는 장기적인 상품으로 나온 건데 우리는 이거를 단기로 대응하고 있으니 참 고칼 노릇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제가 뭐라고 코덱스 레버리지 상담을 드릴 때, 자, 만약에 저라면 1890, 1880포인트 밑으로는 비중을 확대시키고, 맞죠? 2100포인트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안 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큰 수익을 못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을 만약에 기간 설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기준점 자체를 본인이 잡으셔야 돼요. 아, 나는 이 포인트 밑에서는 비중을 증가를 시키겠다. 그리고 그 포인트 이상에서는 나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겠다라고 했을 때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예요. 예? 이걸로 1, 2% 떼기 뭐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주식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1890포인트, 80포인트 밑으로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1100원대죠. 그럼 그 가격권역에서만 샀다 생각해 보세요. 비중은 늘리고 지금은 관망. 또다시 빠지면 비중을 확대. 그러나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집니까? 그렇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턴이 크게 올라올 때는 당연히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로 시청자분의 계좌는 풀어나가는 구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연계 간접 상품을 만드는 게 바로 이 ETF 상품이에요. 그런데 상품은 장기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단타 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코덱스 레버리지를 왜 하는지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조금 설정을 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주식을 하세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단타를 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크레드 매도입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5만원은 깼습니다. 깨고 난 이후에 회복을 못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자면, 네, 깨고 내려갔어요. 된통 깨고 내려갔죠? 깨고 내려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회복을 못할 경우에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릴 건데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올라가는 포인트가.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다시 매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손해보신 거 안타깝지만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가져가시다가 내일도 반등이 못 갈 경우에는 그때는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비중 축소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때 그때
재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추가 매수인데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LG이노텍 보겠습니다. 4049번님이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자, 이래요. 참. 자, 오늘, 자, 우리가 LG이노텍 제가 방송에 우리가 이거 상담 엄청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결국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 예? 결국에는 올라간다. 대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가상으로는 괴리가 많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샀으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84,000원. 그래, 좀 더 한 방 더 가는 거 보고 사자 하더라도 얼마예요? 9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 가격대 고가근역에서 이익 실현을 해도 몇 번을 했을 판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를 한다? 글쎄요. 올라가면서 뉴스가 뭐가 나왔나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벌써 다 나왔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 참, 안 좋은 선택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닙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10만원, 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라운드 픽의 가격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그 가격 권역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국콜만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얼마시길래 이거를 벌써 매도하시려는지 일단 궁금해지는데요. 자, 매수가를 보니까 52,200원이시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는 한참 좀 위에 있는 조금 모습이에요. 수익 중인데, 이틀 조정이 아니라 하루 조정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오늘 코스닥에다 흔들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다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춘절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연히 조정 나오는 거고 다시 춘절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겠죠. 언제 판단 말씀드렸어요? 2월 중순에 저희는 팔고 나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구간이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급도 문제 없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시고 가져가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수익은 한 10% 이상 좀 볼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에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들 모두 다 잘 지켜보시면 되고, 큰 수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방송 지켜보시고 참여하신다면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